주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원을 가나 어딜 가나 지피식물로서의 어떤 그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비비추 조명을 많이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모르겠고 하여튼 동아시아 이쪽 중국, 일본, 한국에 약 40종의 비비추가 분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국립 그 생물 지식중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비비추는 딱 비비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근현종이라고 해가지고 6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 칠판에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비비추라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근현종이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비비추가 일반 비비추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걱 비비추라는 게 있습니다. 주걱 비비추는 요런 형태인데요. 잎이 요런 형태인데 조금 더 끝에가 둥그렇습니다. 그래서 바프는 주걱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걱 비비추라고요. 참 비비추는 잎이 요거보다 더 이렇게 지금 요거 보면은 잎자루가 요렇게 나와서요. 이렇게 나와서 요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참 비비추는 잎자루가 짧습니다. 잎자루가 짧으면서 여기서 길게 이렇게 생겨요. 요런 비비추가 있습니다. 이게 참 비비추라고요. 근데 종 비비추는 말 그대로 작아요. 이렇게 작습니다. 잎 자체가 이게 뭐 작으라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작습니다. 원래 작은 계통의 비비추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비비추라 그래가지고 요 놈이 1월 비비추입니다. 요거는 다른 거하고 뭐가 틀리냐면은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꽃이 틀립니다. 비비추는 대개 꽃이 올라가면서요 이렇게 피거든요. 근데 다 한쪽 방향을 보고 핍니다. 전면을 보고서 펴요. 이게 뒤로 보고 그러진 않고요. 꽃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요것도 보면 알겠지만 전부 앞쪽으로만 향합니다. 꽃이 이렇게 화경 자체가 앞쪽으로만 향하는데 1월 비비추는 쭉 올라가서요 이 끝에서 다 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구분이 되시죠? 네. 저렇게 아래서부터 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끝에서 이렇게 확 펴요. 예, 요게 1월 비비추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예요. 이게 이쪽이 1월 비비추고요. 이쪽이 일반 비비추입니다. 이렇게 1월 비비추가 있고요. 흑산도 비비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섬 지역에서는 흑산도 비비추가 있는데요. 연어입니다. 요놈이 흑산도 비비추인데요. 영국의 잉거 비비추라는 게 있어요. 잉거 비비추요. 잉거 비비추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흑산도 비비추를 가져가지고 애들이 개량을 가지고 만든 잉거 비비추라고 하는데요. 그 바닥 왜 보면은 보통 일반 비비추하고 다르게 입에 광택이 있죠. 얘네 좀 탁하고요. 얘네들은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염분이 날아옵니다. 염분이 날아와가지고 붙으니까 그거 염분을 빨리 제거시키기 위해서 잎에 바늘바늘하고 광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틀린 게 뭐냐면 흑산도 비비추는 연맥을 따라 중간 연맥을 손으로 만져줘요. 이 중간 연맥을 손으로 만져주는데 옆으로 가면서 연맥이 잘 안 만져집니다. 근데 일반 비비추는요 중간부터 해서 끝까지 연맥이 다 만져져요. 그래서 흑산도 비비추라고 비슷한 것들이 팔리기는 해요. 근데 연맥을 만져보면 아닌 게 있습니다. 그래서 흑산도 비비추인지 아닌지 제일 빠른 구분이 꽃이 피는 거 외에는 꽃이 없을 때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뒤에 딱 가운데 연맥을 기준으로 해서 옆으로 이렇게 만져보면은 일반 비비추하고 다르게 연맥이 잘 안 만져집니다. 가운데 연맥만 만져져요. 근데 얘네들은 보면은 가면서 쭉 만져집니다. 우들투들해요. 그래서 흑산도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비비추는 일종밖에 없는데 근현종이 비비추와 거의 비슷한 근현종이 6종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비비추입니다. 근데 비비추는 여러 해살이 풀이죠. 그냥 쑥근초라 그래요. 잎이 겨울에 싹 없어졌다가 봄에 다시 나오는 쑥근초인데 보통 꽃은 6월에서 8월 사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월에서 8월 사이에 피게 되고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종자가 결실이 됩니다. 종자가 결실이 되고요. 그 일본에서는 비비추를 가지고 식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비추도 보면은 외국에서 식품용으로 만들어진 비비추 품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잎을 그 명이나무라고 똑같이 장아찌를 담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잎이 이제 보면 어릴 때요. 이렇게 한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저쪽 영동 지방에서는 이바추라 그래가지고 나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삶아서 데쳐서 무쳐 먹거나 데쳤다가 묵나물로 말렸다가 다시 물에 불려가지고 먹는 그런 나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대가 그 샐러리처럼 이렇게 탄탄하게 올라오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 샐러리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거를 꼭 어떤 이로 원의 화해작물이 아닌 식용작물로서의 어떤 이용 가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 근래 들어서 저도 관심이 좀 많고, 그 다음에 몇몇 비비추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좀 어떻게 해보자라고 해서 좀 모임을 가져보려고 진행 중에 있는데요. 글쎄 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품종들을 좀 받아봐야겠죠. 받아봐서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식품으로서의 어떤 식용으로서의 가치도 좀 창출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뭐 한 40종이 있다 그러는데요. 지금 여기에 지금 있는 것 중에 요 앞에 여기까지가 일본 품종입니다. 지금 요게 일본 품종이에요. 일본의 바이비비추라는 품종입니다. 바이비비추라는 품종인데 잎 형태가 조금 다 틀리죠. 잎 형태가 좀 틀린데 우리나라 거하고 좀 틀린 게 여백이 좀 탄탄합니다. 단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잎이 좀 단단하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왜 이거를 왜 뭐 좀 마련했냐면 아버지 계통으로 쓰려고 그래요. 이게 저희들이 보통 저도 뭐 육종을 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닌데요. 이 식물에 관심이 있어서 좀 뭐 이렇게 책을 찾아보고 그러면은 그 아버지 계통하고 엄마 계통이 있는데요. 아버지 계통은 대개 보면 잎의 형태나 꽃의 형태를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엄마 계통은 잎의 무늬를 따라가요. 그래서 내가 무늬가 아주 좋은 엄마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얘입니다. 무늬가 아주 좋은 엄마가 있어요. 근데 이 잎의 형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잎이 너무 얇고 잘 망가져. 그러면은 잎이 탄탄한 이런 거 갖다가 이놈의 수술 때 꽃가루를 여기다 묻혀줍니다. 그러면은 일대는 거의 확률이 없어요. 일대는 거의 확률이 없습니다. 근데 유전자라는 게 4대는 되어 있습니다. 보통 4대를 내려가면은 이 엄마의 잎에서 아빠 잎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4대를 갑니다. 그래서 무늬가 좋고 잎이 동그랗고 탄탄한 그런 그 품종들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벌써 한 3년째 종자를 받아놓고 있는데요. 종자를 어디 뿌릴 데가 없어가지고 계속 갖고만 있습니다. 갖고만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저도 본격적으로 이 작업을 시작을 할 거고요. 아마 어서 오세요. 많은 새로운 품종들이 관심을 지금 전국적으로 이 비비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비비추라는 종류가 아마 화훼산업에서도 굉장히 큰 어떤 그런 품종으로서 대두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궁무진해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기르기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겨울에 들여놔야 되거나 이런 거 전혀 걱정 안 합니다. 영하 35도까지 갑니다. 마이너스 35도까지. 그리고 뭐 보통 저희들이 뭐 30도에서 35도 바깥에 내놔도 거의 망가지는 이유가 없어요. 근데 무늬종들의 단점이
특히나 백색 계열의 무늬들이 안 좋은 게 뭐냐면 햇볕에 나가면 탄다는 거예요. 그게 여벽이 잎의 여벽이 얇아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교배 과정을 거쳐서 잎이 탄탄한 애들한테 무늬를 주려고 그런 육종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일반 뭐 회원분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사실은 좀 힘들어요. 관심이 있으면 충분히 되는데 이게 좀 힘들지만 조금 관심 있는 뭐 저 같은 입장에서는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어떤 하나의 종류가 아닌가 싶어서 관심을 많이 갖는데요. 저희 회원님들은 거기까지 안 가시더라도 주위에서 주변에서 곁에서 두고 즐기고 감상할 수 있는 좋은 품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꽃이 없어도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잎만 봐도 굉장히 즐겁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관심 있게 어떤 그걸 좀 적하시라고 제가 좀 교육을 준비했는데요. 잎에 그래서 이제 잎의 무늬에 대해서만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거 물로 안 닦여요. 안 닦여? 닦일 것 같은데? 안 닦여? 물로 잘 닦여요. 예. 잎의 무늬를 보시면요, 보통 이제 가운데다 버릴까? 잎이 이 가쪽으로 이렇게 하얗게 드는 거를 복륜종이라고 합니다. 뭐 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잎의 무늬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부분을 중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잎의 무늬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산반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육종하는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무늬는요, 이 무늬를 가장 선호합니다. 복륜이나 중투는 무늬 발전의 끝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무늬가 한쪽으로 몰리거나 가운데로 들어온 최종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복륜종이 모든 무늬 중에서 제일 저렴해요. 중투가 제일 비쌉니다. 고가예요, 이게. 이게 그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애초에 나왔던 이게 3반입니다. 이게 3반 계통이에요, 이게.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가운데로 무늬가 양옆으로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면서 중투로 갑니다. 3반 계통들은 특히나 3반호 이렇게 무늬가 줄로 호로 이렇게 쭉쭉 가는 이 계통들은 되게 무늬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육종하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무늬가 이겁니다. 얘네들은 중투로도 갈 수 있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중투로 지금 가는 중이거든요. 중투로도 갈 수 있고, 복륜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런데요. 사실 저희들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사실 중투로 가는 게 제일 바람직해요. 근데 이게 올해 이렇게 중투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내년 중투로 나온 건 아닙니다. 3반은 어떤 형태로 변할지 몰라요. 최종 단계로 갔을 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계속해서 분리를 했을 때 3, 4년 갔을 때 계속해서 이런 무늬로 나오면 고정이 된 겁니다. 근데 내년에 분리를 해서 키웠는데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뭐 이렇게 사실 때 나는 여기서 뭔가 새로운 거 한번 만들어내 보고 싶어 그러면 3반종을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거기서 어떻게 나올지 키우면서 그게 들어갈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복륜종입니다. 복륜종도 잎의 옆에 무늬가 하얀 게 있고 노란 게 있어요. 근데 되게 하얀 것들은 햇볕에 잘 탑니다. 햇볕에 잘 타는데 요즘 뭐 그래서 호스타 종류들은 그거 말씀 안 되는데 그 비비추가 외국 걸 갖다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들어오는 것도 호스타라 그러거든요. 근데 호스타라는 뜻이 비비추 속 식물들, 그러니까 비비추나 호스타나 일본은 기보우시라고 합니다. 기보우시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비비추 속 식물들을 각 국가마다 이렇게 조금씩 틀리게 말하는 것뿐인데 우리는 그게 전혀 다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호스타 종류들도 사실은 이것도 호스타인데요. 굉장히 좋거든요. 굉장히 좋은 품종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호스타라 그러면은
에이 뭐 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외국에서는 이런 것들 육종해가지고 많이 거의 뭐 수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저렴하게 팔기 때문에 우리가 에이 이러는데 사실은 굉장히 좋은 품종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저것도 저도 이름 저도 기르고 있는데요. 감사님 말씀으로는 주은이라는 그 품종명으로 사셨다 그러는데요. 정말 좋습니다. 여벽 단단하고요. 중투문이 좋고 저기서 황해에서 나중에 기온이 올라가고 햇볕을 많이 받으면 가운데가 흰색으로 변합니다. 흰색으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번식이 굉장히 잘 됩니다. 작년에 제가 한 촉을 샀는데요. 올해 5촉으로 늘었어요. 그 정도로 번식이 빠릅니다. 그래서 비비추가 고가인 것도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요. 뭐 한 촉에 저희 뭐 지금 국내 흑산도 비비추 같은 경우에는 한 400만원 정도, 한 촉에 한 400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10몇만원 이 정도면 다 갑니다. 근데 그게 왜 외국종하고 우리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왜 이렇게 비싸고 저렴하냐면은 저희들이 육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먹고 사는데 육종은 굉장히 빨랐습니다. 특히나 수도작들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빨랐는데요. 그 외적인 화해 부분에 대한 것도 육종이 약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전부 들여오고 로열티 주고 그래서 뭐 우리가 만들어내도 잘 안 팔리고 그래서 잘 안 하는데요. 이제는 저희들도 자원에 대한 어떤 보존 차원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국내 종들 좀 모아오고 그렇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좀 다시 새로운 거 시도를 했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백범윤종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삼반종이고 이거는 완전 삼반종이에요. 얘네들은 뭐 어떻게 더 이상 발전이 안 됩니다. 여기서 발전이 안 돼요. 점처럼 막 찍는 선반 정도는 발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이 상태에서 고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감복륜종이라 그래가지고 감복륜종이라 그래가지고 무늬가 확연하게 차이가 안 나죠. 이 감이란 뜻이 짙은 녹색 같은 그런 뜻이래요. 근데 요게 봄에 씨나 올라올 때는 약간 좀 옅어요. 그래서 보기가 괜찮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잎이 굳어가면서 그 경계나 색감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좀 그런데요. 그래도 키워볼 만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영덕에서 발견된 건데요. 말씀드리겠다. 요거는 나로도산이고요. 요거는 용인의 한박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거고요. 요거는 영덕 건데 처음에는 완전히 거의 노란색으로 나와요. 노란색으로 나오다가 요렇게 녹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녹산반이라고 합니다. 녹산반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키워볼 만한 품종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중투인데도 불구하고 가운데 보면은 산반이 들어와요. 그래서 산반성 중투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남 밀양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키워보고 있고요. 요거는 그 곤양이라는 데서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5대 명품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무늬가 굉장히 변화가 심해요. 변화가 심하고 여기서 더 발전하면 완전 중투, 그러니까 이것처럼 되는데요. 얘네들은 잘 견뎌요. 여벽도 탄탄하고 잘 견디는데 얘는 잘 못 견딥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람은 여기서 멈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이만큼 가면은 내년에는 거의 가운데로 다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곤양이란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앞에 6개는 일본의 바이비비추라는 건데요. 해안가 절벽, 일본 해안가 절벽에 그 이끼 있죠? 이끼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 꽃이, 비비추는 다 꽃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약간 기울어져도 약간 기울어지는데 바이비비추 꽃들은 이렇게 자랍니다. 이렇게 떨어져요. 이 절벽 수직벽에 있기 때문에 꽃을 이렇게 피워요. 그래서 거의 꽃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밑으로 떨어지거나. 그래서 꽃도 굉장히 늦게 펴요. 한 9월 말부터 10월 사이. 그래서 얘네들의 잎을 뽑기 위해서 그때 꽃가루를 받아가지고요. 오전 10시쯤에 받아가지고 작은 앰플에다 넣어가지고 냉동실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용을 해요. 우리나라 거하고 계약이 안 맞아서요. 이거랑 교배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꽃가루를 받아서 그 다음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냉동실, 저희들 냉장고의 냉동실 온도가 한 20도에서 21도 되거든요. 거기서는 충분히 원래의 성질을 가지고 겨울을 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꺼내서 필요한 시기에 수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이비비추도 보면은 잎이 동그란 환엽이 있고 잎이 길쭉한 김도 있고 그러는데요. 환엽 계통들 잎들이 굉장히 보기에 좋죠. 동그랗고 짧고 단단하고. 이것도 보면은 잎이 반들반들한 게 있고 잎이 이렇게 거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무늬가 들어있는 것도 있고. 사실은 요 계통이 가장 제가 지금 관심을 갖는 계통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또 발전할지는 저도 모르는 일이고, 제가 키우고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비비추 계열인데도 불구하고 단엽 계통들이 있어요. 이렇게 잎이 작고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좀 고가에 이렇게 거래가 되는 품목들인데요. 꽃을 저도 작년에 입수했는데 아직 꽃 올라올 생각을 안 하네요. 그래서 꽃을 보면은 꽃가루가 생기면은 올해는 꼭 꽃가루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키우는 것만 해도 제가 재작년에 목표 세운 게 작년부터 해가지고 3년 동안에 100품종을 300화분을 만드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토대가 되면은 충분히 어떤 교배 과정이나 육종 과정에 있어서 바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과정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즐기려고 이렇게 비비추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요. 키워보시면 충분히 가치도 있고 재미도 있는 그런 식물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비추에 대한 간략적인 소개는 이렇게 해드리고요. 식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식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거의 비슷해요. 그 비비추가 보통 보면은 저희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마사하고 녹소토를 많이 쓰는데요. 물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상토하고 마사토 소자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상토가 보습력이 되게 좋잖아요. 물을 오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제가 화분을 깊은 걸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이 보습력이 좋아요. 화분들이 깊으니까. 그래가지고 좀 오래 견딥니다. 화분에 키우는 거는 관상으로서의 가치는 좋은데 사실 관리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키우다가 봄에 전시회 때 그대로 싹 빼가지고요 화분에다 앉혀가지고 나오셔도 됩니다. 꼭 도자기 화분 아니더라도 돼요. 사실 이 화분이 더 잘 큽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되게 화분들이 검죠. 검다는 거는 열에 대한 흡수가 빠르다고, 그러니까 전달이 빨라요. 그런데다가 화분이 깊어서 수분도 굉장히 오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트나 그 화분들이 그게 막 만드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기본적인 개념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도자기 화분에 안 심으셔도 돼요. 화분을 이렇게 심으셨다가 내년 봄에 딱 그대로 뽑아서 화분에 실제 가지고 화장토만 잘 해가지고 나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식재하는 그 개념은 그렇습니다. 용토는 되게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 비비추 같이 하는 친구 중에 상토하고 마사토 꽃자리를 거의 한 5대5로 섞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대구에서 직장 생활하고 집이 청도입니다. 집을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가요. 그래서 그 대게 화분을 깊은 화분을 씁니다. 깊은 화분에다가 이거를 섞어서 사용을 해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날 물 주고 그 다음 주 토요일날 가도 쌩쌩하대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친구는 시설이 되어 있고 바닥을 다 공중에 띄워서 키우는데요. 가정에서 키우면은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땅에 놓으면은 제가 볼 때 한 이틀에서 3일은 견딜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견딥니다. 요 용토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토는 그 농자재 파는 데 가면 한 포에 한 7,000원 밖에 안 하는 거라고 있어요. 이게 뭐 40kg짜리인가? 5,000원. 5,000원이요? 4,000원, 5,000원. 아, 그래요? 그 정도밖에 안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마사토하고 해서 이렇게 5대5로 섞어도 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일 물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한 가지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친구는 시설 내에서 이렇게 다이 위에서 키웁니다. 다이 위에서 키워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철망으로 깔아져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충분히 잘 통하죠. 통기가 잘 됩니다. 통기가 잘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은 되게 그냥 땅바닥에 놓죠. 땅바닥에 놓으면 통기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잘못하면은 안에서 썩을 수가 있습니다. 비비추가 되게 강건하기는 한데 그래도 여름에 덥고 여름에 물을 줬는데 분내 온도하고 습도가 굉장히 커지면요 그 안에서 뿌리가 상합니다. 그래서 상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굳이 상토를 사용하신다 그러면요 상토를 30% 이하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집에서는. 그리고 마사토를 소자만 쓰는 게 아니라 마사토를 중자를 같이 써요. 중자를 같이 쓰는데요. 이 비율이 내가 볼 때는 한 5대2 정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중마사의 이 개념이 이런 상토를 썼을 때 중마사의 개념이요. 분내에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분내에 공간을 만들어 줘요. 작은 것들에 대한 그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줘서 저희들이 요 구멍을 통해서 통기되는 거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중마사를 더 써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밑에 배수층 개념에서의 중마사 까는 건 꼭 하셔야 되고요. 중간에 배양토 섞으실 때 중마사를 꼭 섞으시는 게 좋습니다. 상토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토를 사용을 안 한다. 그러면은 우리 기존 회원님들은 대개 작년에 헤어라비난 쓰셨다가 털어냈던 그 흙들이 다 있으십니다. 제가 저기 한 포 가져왔는데 거기에는 마사토가 3이고요 녹소토가 7로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 마사토 3 중에 맨 밑에 배수층 개념으로 이게 소자인데요 중자가 깔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마사토 소자리를 한 1만 더 섞어줘요. 그러면 마사토를 한 번만 더 섞어주면은 제가 경험한 지금 키우는 이 모든 그 흙들이 사실은 이육을 다 씁니다. 새로 사서 안 써요. 그 헤어라비난 사용하는 거 다 사용을 하는데요. 요 조합이 사실은 제일 좋았어요. 비비추뿐만이 아니라 다른 식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요 조합이 제일 좋았습니다. 이게 제일 좋아가지고 요 상태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화분에 심으실 때 오늘은 되게 뭐 상토가 없으시니까 그냥 요 조합으로 쓰실 거고요. 화분에 심으실 때 요 아래에 한 2cm 정도는 중마사를 깔아줍니다. 중마사 까시고요. 제가 저기 한 포 가져왔거든요. 그거 섞으셔가지고 심는데요. 보통 맨 꼭대기에서 2cm 정도가 2cm 정도가 요 부분이 마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비추가 이렇게 심겨지면 됩니다. 이렇게 심겨지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 2cm 굉장히 크잖아요. 여기를
여기를 중마사를 다시 깔아줍니다. 제 거 보면은 자, 보시면 지금 이렇게 깔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까냐면요, 물을 주고 난 다음에 한 10분에서 20분만 지나면요, 요 위가 다 마릅니다. 식물이 여름에 제일 많이 망가지는 게 요 기부가요, 요 기부가 물이 고여서 썩으면서 이렇게 푹 넘어가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다 중마사를 깔아 놓으면요, 얘가 금방 말라버려요. 금방 말라서 요 기부 있는 데가 빨리 말라요. 그래서 이렇게 썩는 얘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상토를 쓰는 것들은요, 상토를 쓰는 것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기부가 넘어가는 일이 많아요. 근데 잘 키워가지고 여름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요 꼭대기에다 중마사를 한 번씩 깔아 주시면은 물을 줄 때도 좋고, 물 주고 나서 마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녹소토가 안 떠올라와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식재를 이렇게 하시는데, 시기에 대한 부분은, 거름을 주는 부분은 저희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해오라비난을 기르잖아요. 얘랑 같이 시가하시면 됩니다. 액비로 2주에 한 번씩 그거 줄 때 같이 주시면 돼요. 근데 나는 이건 좀 약한 것 같아. 액비 주는 것만은 좀 약한 것 같아. 그러시면요, 저거는 기본적으로 유기질 거름은 제가 요즘 잘 사용을 안 해요. 왜 사용을 안 하냐면, 특히나 비비추들은 장마를 지나면서 유기질 비료 쓰게 되면 장마를 지나면서 곰팡이병이 생깁니다. 이 화분 그 용토 위로 하얗게 곰팡이가 펴요. 그러면서 순간에 전체가 다 넘어가요. 다 썩어가지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유기질 비료를 안 쓰는데요. 그 마감포 있죠, 마감포. 우리 고용비료 하얀 거 있었잖아요. 그거 한 4-5알 정도만 심으실 때 넣어주셔도 되고요. 심을 때 못 넣으면 나중에 요 위에다가 얹어 놔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물 줄 때 녹아서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그것만으로도 시비가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혈압이나 줄 때만 하셔도요, 시비는 충분히 돼요. 그래서 시비에 대한 고름까지 해가지고 식재 대한 부분을 이런 말씀을 끝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봄 전시회 때 한쪽 코너를 비입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코너전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좀 뭔가 우리 전시에 새로운 변화를 주자는 의미에서 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또는 이렇게 서로 비비추도 나름도 하고 그러는데요. 좀 다른 식물에 신경 쓰듯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은 다른 식물 키우시는 것보다 훨씬 아마 수월하게 키울 수 있는 이런 그 품종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3, 4년 후에는 저희들이 해오라비난처럼 또 뭔가 새로운 하나의 단일종을 가지고 전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회원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식재하시고요. 식재하시고 또 이런 인터넷이나 주변 하원 가시면은 그게 비싸지 않게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거든 포스타건 일본 기보오시군 모두 다 구매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구매하셔가지고 오늘 배운 거 토대로 하셔가지고 식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때 화분에, 도자기 화분에 바로 심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플라스틱 화분 구매하셔가지고요, 간단하게 심으셨다가 그 다음에 봄에 저희들 전시회 전에
한 열흘 전에만 빼가지고 옮겨도 돼요. 저 올해도 그렇게 해서 옮긴 거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견디는 식물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게 좀 신경 써주시고요. 이어서 바로 식재에 대한 부분을 실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